같은 성폭력 신고율이 100건이었으면 한 2건 정도 신고됐었는데 최근에는 100건 중에 한 10건 미만 정도로 신고가 돼요. 그럼 나머지 90건 정도는 신고가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신고가 되지 않는 거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에 의한 사건인 경우는 훨씬 더 신고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또 이제 가해자들이 이런 특성들을 알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절대로 신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아동성폭력은 꼭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그것이 무서워서 엄마나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오랜 동안 부모님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소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청소년 시기에 이제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대인관계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대해서 오랜 동안 이렇게 혼자 가슴앓이를 하다 보니까 도움을 못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이게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감추는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정작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누구에게도 SOS를 청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아, 사실은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은 좀 침착하고 흥분하지 말고 방송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좀 먹었었는데 이렇게가 참 쉽지가 않네요. 저도 뭐 아들, 딸 이렇게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우리가 몰랐었던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고통받고 있다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오늘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60분을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가해자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유인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뭘까요? 어떻길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저희가 실제 사례들을 화면으로 또 담아봤습니다. 미국의 어린이 안전 전문가 켄 우드는 2,500명가량의 아동 성범죄자에게서 아이들을 유인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험 상황으로 빠뜨리는 전형적인 수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 애정 표현을 하며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그래. 학원 다녀오는구나. 네. 이야, 지금 보니까 꼭 대학생 언니 같다, 야. 야, 근데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다녀도 안 춥겠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별로 안 추워요. 야, 어제도 보니까 엄마 아빠 늦으시던데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겠다. 아니에요. 배도 고플 텐데 아저씨 집에 들어가서 간식 먹고 갈래? 야, 어차피 엄마도 오늘 늦으실 텐데, 야, 무섭고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섭고 심심하잖아. 대개의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성폭력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듣기 좋은 말이나 칭찬을 건네며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 유형은 도움을 요청하며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저기 얘야. 저기 아저씨가 발을 다쳐서 그러는데, 글쎄 이 핸드폰을 운전석 밑에다 떨어뜨려서 춥지를 못하고 있어. 저기 아저씨 좀 도와줄래? 아, 여기요? 그래. 우리나라 아동들은 대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은 아이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아동에게 애완동물로 관심을 끌며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꼬마야, 일로 와서 강아지 좀 만져. 에이, 안 물어. 우리 뽀삐가 얼마나 착하고 순한데. 우리 뽀삐 귀엽지? 네. 형네 집에 뽀삐 동생이 있는데. 보통 아동들의 경우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경계를 늦추고 친근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은 아동들의 경계심을 풀고 친밀감을 얻기 위해 애완동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유형은 아는 사람이 선물의 대가로 스킨십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희선이밖에 없네. 네, 은주는 감기 걸려서 오늘 못 왔어요. 그래.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 희선이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줘야겠다. 뭔데요? 희선이가 크레파스를 다 쓴 것 같아서 정말 새 크레파스를 준비했지.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럼 이거 너 가져.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선물도 줬는데 희선이는 선생님한테 선물 안 주나? 네? 아, 전 선물을 준비 못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선생님 무릎 위에 앉아서 여기에 뽀뽀해주면 되겠다. 2010년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93%가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성폭력 의도를 가지고 아동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선물을 건넨 뒤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스킨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또 다른 유형은 부모님의 위급 상황을 가장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경우입니다. 소라야, 너 여기 있었구나. 아,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네? 왜요, 오빠?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너희 엄마가 지금 아파트 앞에서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입원하셨거든. 너희 엄마가 너 데려오라고 나한테 부탁하셨어. 나랑 같이 가자. 대개 아동들은 부모의 위급 상황 소식을 접하게 되면 너무 놀라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범죄자들은 아동들의 판단력이 흐려질 때를 노리고 아니야. 위급 상황을 만들어 접근하기도 나랑 합니다. 같이 가면 돼. 얼른 가자.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아동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누구세요? 아줌마, 엄마 친구야. 문 좀 열어봐. 누구신데요? 니네 엄마 정숙이. 엄마 친구 미영이 아줌마야. 너 나 몰라? 모르겠어? 대개의 아동 성범죄자들은 아동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을 미리 파악하고는 친숙한 이름을 대며 접근합니다. 엄마의 친구라고 가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아동들은 이때 판단력을 잃고 대부분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왜 엄마는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예. 혼자 있니? 네. 그래? 들어가자. 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습니다. 한 6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저 정도면 아이들이 뭐 동정심을 유발해서 뭐 도와줄래? 아니면 뭐 좀 가르쳐줄래? 아니면 나 엄마 친구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지 않아요? 화면으로 봐도 아는 사람이 반이네요. 그렇죠. 이웃집 아저씨, 네. 하고 원장님, 오빠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이들이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6번의 사례 중에 2아이가 이제 남자아이였거든요, 예. 교수님. 그렇죠. 저는 아동 성폭력 강의를 하러 갈 때는요. 어떤 제목을 이렇게 다냐면요. 아들만